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매번 여기서 리스폰스 서블릿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 이렇게 객체 받아서 쓸 텐데 만약에 지금 구구단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기능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얘네들은 거의 항상 쓸 수밖에 없겠죠.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왜냐면 고객이 요청을 하면, 아니,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 쪽에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매번 쓸 겁니다. 매번. 거의 매번 쓰게 될 거예요. 서블리스로 개발하시면. 자, 근데 그거를 매번 어떤 처리를 하는 공통 로직들이 쌓이다 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덧셈, 뺄셈, 곱셈 뭐 그런 사칙 연산하는 메서드 처리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연산을 처리하는 메서드를 만들었다 치면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에서 공통적으로 뭐 숫자 2개든 뭐 3개든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거를 연산 처리해서 리턴하고 그러면 무조건 얘는 받아와야 되고 받아온 애에서 뭐 이제 어떤 인코딩을 한다거나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반복적인 코드가 메서드에 쌓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이제 좀 개선을 좀 미리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RQ라는 거를 좀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텍스트 게시판 할 때 RQ 썼던 그런 컨셉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RQ는 이제 리퀘스트의 약자로 그냥 이제 자체 라이브러리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통 로직을 뺀 그런 객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RQ는 그 파사드 패턴. 자, 파사드 패턴이란 게 네. 자, 여기 보면 뭐 요런 그림을 보시면 클래스 2개가 있는데 거기 앞에 어떤 파사드 패턴이 중간에서 뭔가 먼저 이렇게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파사드가 정면이란 뜻이잖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얘가 뭔가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공통 로직을 좀 처리하는 거고요. RQ가 이제 파사드 패턴을 도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RQ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RQ 같은 경우는 자, 보드, JSP 보드 밑에다가 자, RQ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에서는 자, 생성자 함수를 이제 만들 건데 자,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자, 구구단에서 얘를 먼저 써볼 겁니다. 자, 구구단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처리된 애들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처리되는 애들 이런 것들이랑 여기서 이렇게 처리된 애들 전부 다 RQ에서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RQ 쪽에서 리스폰스 객체랑 리퀘스트 객체를 받아서 자주 쓰는 코드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자, 일단 RQ를 여기서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자, 맨 위에서 자, U하고 RQ 하고요. 자, RQ 타입으로 RQ 이렇게 받고 자, 여기다가는 처음에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리퀘스트 객체 넣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리스폰스 객체 넣을 거예요. 생성 잠수로. 자, 이걸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생성을 해야겠죠. 생성 잠수를 요거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받고 자, 여기에 안에 요 리스폰스 객체랑 리퀘스트 객체랑 두 개를 필드 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private final 하시고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리퀘스트, http 리스폰스 리퀘스트 이렇게 받으시고 자, 얘를 매개 변수에서 받은 애로 초기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this rq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통 그 UTF-8이나 뭐 이런 거 처리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공통 로직으로 좀 빼놓을게요. 자, try 캐치문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고요. 자, 요거 생성 잠수 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생성 잠수에서 얘를 받았을 때, 자, 얘를 초기화할 때, 요 생성 잠수 만들어질 때 여기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자, 초기화할 때 예외 처리를 일단 시켜주고 try 캐치하고 자, try에서는 뭘 하냐면 자, 요청 자, 리퀘스트 객체가 자, 리퀘스트 객체가
무조건 UTF-8로 아까 전에 저 내부적으로 처리했던 요 UTF-8 코드를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시킬 때 요런 타입이 있습니다. Unsupport Encoding Exception이라 해서 요거를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 게 들어왔으면 예외 처리를 시켜라, 요런 거고요. 그래서 예외가 처리되면 런타임 익셉션으로, 그러니까 런타임 시에 이렇게 요런 메시지가 뜨고 요걸 예외 처리가 태워지면 요런 메시지가 이제 런타임 익셉션 하면서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에러 메시지랑 앞에 요 문자열까지 같이 출력할게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예외 처리에서 문제가 없다면, 자, 둘 다 이제 UTF-8로 인코딩 하는 거랑, 자, 여기 기존에 저희 HTML로 이렇게 인코딩 하는 거, 자, 요거 주석은 떼겠습니다. 자, 요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매번 요청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했던 그 코드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구구단 서블릿 가서 요거를 지우셔도 돼요. 이제 자, 요거를 깔끔하게 지우겠습니다. RQ를 처리하면 요거 이제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RQ에서 또, 자,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파라미터 이렇게 받아서 요걸 변수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파싱 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RQ 쪽에서 좀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를 rq.getIntParam이라 해서, 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단이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rq.get 자, intParam 하고, 자, 여기는 리미트라고 받을게요. 자, 기존의 코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파싱을 인트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형변화 시켜줬죠. 그런 작업들을 이제 RQ 쪽에서 처리를 해볼 거고, 이름만 넘기고요. 자, 일단 처음에는 이름만 일단 넘길게요. 자, 일단 여기서 RQ 쪽 가셔서 이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빨간 색깔이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해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클릭 하시고 show context action, 자, 이렇게 만드시고, 자, 그래서 리턴 할 때, 자, 일단은 int형이니까 무조건 int로 리턴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리턴 뭐 일단 -1로 해두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기본적으로 get int param이니까 그냥 param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 두 개를 만들어서 분리를 좀 하고, 자, 얘는 get param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이 넘어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get param하고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하는 걸 먼저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뭐 단이 아니라 여기 뭐 네임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param name, 그리고 밑에도 param name으로 좀 넣어줄게요. 자, 요렇게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자, 리퀘스트에 있는 get parameters, 여기를 이용해서 네임 값 받아서, 자, 요거를 뭐 리턴하면 되겠죠. 스트링 밸류 값을 받아서, 자, 얘를 리턴하면 되겠지만 일단 중간에 뭐 검증하는 거 하나만 넣을게요. 자, 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때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널 값일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냥 널로 리턴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얘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기본값, 디폴트 밸류라는 걸 보통 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스트링 디폴트 밸류 이렇게 넣고, 만약에 제가 뭐 디폴트 밸류를 넘겨주는 구조라면 요거를 두 번째 매개변수에 받는 거죠. 자,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 get int param에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파라미터 네임 그대로 넣고요. 디폴트 밸류는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값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 밸류를, 자, 여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et param 하고, 자, 스트링 밸류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받은 다음에, 자, 요거를 passing int에서 넘기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if 하고, 자, 밸류, 자, 널 값일 때, 널 값인 거를 좀
비교를 해서 만약에 널 값이면 자 여기서 디폴트 밸류로 리턴하는 거죠. 자 요것도 디폴트 밸류 받을게요. 자 이렇게 받고 자 여기는 그냥 빈 문자열로 할게요. 일단 자 그리고 여기서 디폴트 밸류 값을 넘기는 거죠. 자 여기는 기본 값을 인트형이니까 자 인트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자 거기서 저희가 그 있으면 자 passing 인티저 pass int에서 밸류 값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근데 밑에 약간 의도치 않게 자동 완성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pass int 할 때 예외 처리 태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걸 바로 리턴하면 숫자가 아닌 값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값은 있는데 얘가 뭐예요? 문자열로 일단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값은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면 가나다, 뭐 홍길동 이렇게 들어오면 파싱 인트 할 때 터지니까 얘는 예외 처리를 보통 태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자 만약에 나더 넘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넘버 포맷 익셉션 터지거나 그랬을 때는 디폴트 밸류로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현하면 저희가 쓰는 쪽 구구단 쪽에 가시면 자 뒤에 있는 기본 디폴트 밸류 값에다가 단위니까 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뭐 몇 단으로 나오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냥 9단으로 일단 나오게 아무것도 없으면 9단으로 나오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쪽도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9까지 출력하도록 이렇게 옵션을 좀 걸어줄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면 좋은 이유가 디폴트 밸류라는 걸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기존에 원래 저희가 이런 식이었잖아요. 자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자 만약에 제가 파라미터를 다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파라미터가 없어서 터집니다. 네. 자 여기서 파라미터 분명히 넘겨준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넘겨준다 해서 받았는데 없다고 해서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RQ로 이제 대체하면서 약간 안전장치처럼 요 디폴트 밸류를 좀 걸어주면 자 혹여나 얘가 없더라도 자 9단이 일단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해줬고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능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랑 자 그리고 자 일단 요거 했고 자 요거는 뭐 내부적으로 얘를 만들어서 요 내부에서 쓰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기본 문자열이 아닐 때는 다시 숫자가 아닐 때 인트형 정수형이 아닐 때는 getParam을 그냥 쓰셔서 문자로 받으셔도 되죠. 자 일단 요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주석이 잘못 써서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터 처리하는 것도 RQ로 좀 처리해 볼게요. 자 요것도 자 그러니까 리스폰스랑 리퀘스트 전부 다 처리하는 거를 다 RQ 쪽에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파사드 패턴이니까 RQ가 이제 수문장 역할을 해주고 걔가 먼저 받아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쪽 객체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RQ하고 getWriter라는 거를 제가 만들 거예요. RQWriter라는 거 만들게요. 자 RQWriter라는 걸 이렇게 만들고 자 RQWriter는 append 이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writer라는 매개 변수에 바로 쓰게 할게요. 그냥 요렇게 자, 요거를 append 떼고 자 요렇게 쓰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RQWriter하고 자 요거를 그냥 RQ로 그냥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구현을 해야 되니까 뭐 스트링이 넘어가는 거니까 얘를 일단 컨텍스트 액션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라이터 쪽에는 문자열이 들어오니까 str이라 하시고요. 자 여기서 try catch 얘도 예외 처리를 좀 시켜줘야 돼요. try catch 하시고 IO exception 이걸로 태워줄게요. 하시고 만약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출력을 응답 오류 뭐 출력 이렇게 하도록 런타임 excep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뭐 하면 돼요? try에서 뭐 하면 돼요? 그냥 방금 들어온 문자를
원래 저희가 썼던 그 구조대로 여기 그냥 차곡차곡 어펜드가 이제 그 차곡차곡 담는 거예요.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메서드인데 이런 식으로 담아주면 저희가 사용할 때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RQ를 좀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